자, 주식초등학교 마지막 10교시 물어야 되는 건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물어야 돼. 네? 마지막이니까. 아니 뭐 물어야 중학교 되는 또 올라가야 되는데 뭐 물어요. 갈 길이 지금 그만립니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중학교 또 올라간다니까요. 아 그래서 오는 거구나. 이해했다. 언제 끝나냐 이거는. 아 이제 이해했네. 이게 마지막이라서 슬픈 게 아니고 야 끝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는 기초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고 중학교는 지금의 기초적인 거를 토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이네. 어떤 부분이 다행이죠? 그냥 다행이야. 네. 빨리 끝날 것 같아. 끝이 없을 겁니다. 아마. 계속 나와요. 주식 대학교도 있는 거야? 아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거기까지 해본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든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스터디 그룹도 만들 수 있는 거. 나 저 그거 이거 네. 강의하려고 샀어. 그러니까 소장님은 탭 샀어, 탭.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니까요. 항상 준비가 계획이 다 있으셔. 계획만 있어. 네. 하진 않아. 네, 앞으로 하면 됩니다. 고마워. 예고편을 먼저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최적 조건은 선언하는 거. 우리한테 선언은 예고편을 찍는 거죠.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게 되니까 한번 예고편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개봉박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지 알려줘야죠. 개봉박도. 아, 기대하십시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대는 해라.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저 방 PD가 밀어붙이는 것처럼 나도 개봉박도 밀어붙인 거였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초등학교 마지막 시간 어우 나도 궁금하네. 뭐야? 퍼, 퍼. PBR 그리고 ROE 그리고 EPS EPS.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걸로. 왜냐면 이제 사실 이 네 가지로 주가의 어떤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이런 부분을 또 나타내주는 어떤 지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100%는 아니어도 충분히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지. 예, 가져왔습니다. 아 멋지네. 네. 학생 네. 오늘 그 저희 주식초등학교 마지막 10교시를 하는 시간인데 네. 9교시까지 되었잖아요. 네. 네. 어떤가요? 본인의 어떤 주식에 대한 지식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나요? 한 100계단이 목표라면 덕분에 한 계단은 아주 손쉽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100계단이 목표예요. 네. 그 등에 이제 저희가 한 계단 정도의 큰 역할을 해준 거네요. 네. 시작이 제일 힘들잖아요. 저 계단을 그렇죠. 오를 생각도 안 해요. 보통은 초보들은. 아, 첫 발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 첫 발을 굉장히 좀 잘 이끌어 주신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음. 배워야 할 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무섭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학생이 조금 무섭네. 왜요? 아니 지금 100계단을 얘기를 하는데 한 계단이라며. 우린 지금 두 번째 계단에 있는데 그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저는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음. 저는 이게 100계단인지 지금 알았어요. 100계단까지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러게 말이야.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계단인지 모르거든요. 아니 그 나는 지금 두 번째 계단에 있다니까. 지금 한 번째 계단 올라갔대. 뭐 다음 계단이면 나랑 똑같네. 자자 조용 수업하세요. 이제 밖에서 조용하래. 학생 네. 저희가 오늘 네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E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PS는 1년 동안 기준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번 총 순이익의 순이익을 그다음에 이 회사가 발행 총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주당 우리가 주가를 얘기를 할 때 주가는 한 주당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당 순이익. 근데 언제 번 거? 1년 동안 번 거. 그러면 퍼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를 주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10,000원이다.
주당 순이익은 1,000원이다. 그러면 주가가 10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기간이 어느 기간 동안 번 거예요? 1년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벌면 지금 내 주가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가 10이라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숫자라는 거는 단 연수를 얘기를 해요. 퍼가 3이다. 그러면 지금같이 수익을 내면 3년이면 이 회사를 살 정도. 내가 주가를 그러니까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 낸 만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난다. 왜냐면 주가를 하나를 샀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죠? 내가 이 회사를 1주만큼 내가 갖는다는 뜻이니까. 근데 1주만큼 내가 이 회사를 소유했을 때 얻는 수익이 3이면 3년 만에 그 수익으로 내가 낸 주가를 커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원금 보장. 그렇죠. 이를테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을 3년이면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10이다 그럼 10년에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50이다 그럼 50년에 걸쳐서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의 개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회사가 이걸 나타내는 게 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퍼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다?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하죠 우리한테. 100이다 그럼 100년 동안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퍼가 100이라는 뜻은. 근데 퍼가 1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투자한 돈을 1년 만에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순이익으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퍼가 높은 거에 투자하겠어요? 낮은 거에 투자하겠어요? 낮은 거에 투자.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에 대비한 겁니다. 이건 EPS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당 1년 안에 순수익이 얼마냐 이 개념인 거고, PER이라는 개념은 그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눈 개념. 그래서 얼마 시간을 얼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EPS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숫자라는 것은 결국 몇 년 후에 내가 이 주당 순이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냐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EPS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 자, 비교는 아니고 EPS는 비교가 아니라 사실은 점점점 숫자가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추세. 네. EPS 숫자가 높아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퍼는 PER은 좀 얘기가 달라요. 업종마다 퍼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10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퍼만 가지고 활용지표를 삼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흔히 생각할 때는 퍼가 높다는 거는 이익보다 주가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익은 이만큼인데 주가가 높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성장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퍼 높다고 투자 안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적인 부분을 잘못 활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활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ROE를 좀 말씀드리면, ROE는 그냥 자기 자본금,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내는 이익률을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저희가 그 주사위 채널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명할 때 항상 ROE를 저희가 보거든요. 그 ROE를 보는 이유가 자기 자본 회전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저희는 그거를 5 정도 이상 기준으로 두는 거죠. 5 예. 이 5는 사실 이 기준은 저희 기준이잖아요. 정답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저희는 그냥 기준이 5 넘으면 괜찮은 거라고 보고 일단 패스 통과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ROE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다는 거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ROE에 대한 개념을 조금 투자적인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ROE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ROE의 퍼센테이지만큼 주가가 싸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총 자본에 비해서 지금 수익이 뭐 10%다 그러면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보면 1년에 10%씩 싸지는 거예요. ROE가 30이다 그러면 주가가 1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30%씩 1년에 30%씩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ROE가 높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ROE가 30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주가로 얘기하면 30%씩 상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주가에 내가 투자한 돈 대비 30%를 내가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퍼의 개념이 주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돈 버는 게 얼마냐, 얼마 수준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ROE에 대한 개념은 할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30% ROE가 30이라고 그러면 싸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걸 또 역으로 치환을 해보면 30%씩 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게 매출 성장주가 있고 수익 성장주가 있는데 ROE가 높은 기업은 수익 성장주예요.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ROE가 30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ROE는 궁극적으로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30만큼 늘어났잖아요. 가령 30%다 그러면 ROE가 다음에는 1.3이에요. 1.3에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또 수익이 계속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기 자본이라는 숫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번 만큼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칠판에다가 숫자로 얘기를 해주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개념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간단하냐면 ROE가 높은 기업은 필연적으로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번. 왜? 자기 자본이 점점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자기 자본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번이고 2번 ROE가 높다는 거는 주가가 ROE만큼은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OE를 투자에 활용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의 ROE가 얼마만큼 아까 추이 얘기했는데 ROE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1번. 2번 ROE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안 올랐다? 그만큼 더 싸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OE가 높은 종목이 주가가 안 올랐다? 절호의 투자 포인트다.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부연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PBR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PBR이라는 거는 사실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가 장부상의 청산 가치를 보잖아요. 만약 망하게 되면 내가 주주로서 망하게도 내가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척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했을 때 그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면 수치가 나오는데 만약 1이 나온다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회사가 청산했을 때 한 주의 가치랑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이 청산가치 1억이 있고 주식 총 상장 현재 주식 주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1억을 청산하면 5천만 원을 줘도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해도 내가 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겠네라고 생각해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회사가 청산 가치가 1억이에요. 근데 주가는 주당 보니까 뭐 3억이에요. 그럼 이런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PBR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30% 정도, 33%밖에 못 받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네. 그런 측면에서 PBR을 일단은 보는 거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BR의 개념이 이제 얘기한 대로 방 PD가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그 안정성이란 측면, 내가 최소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회사에 이 주가로 샀을 때 과연 얼마나 내가 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당장 뭐 청산을 한다고 해도 그 차원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PBR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싸냐 비싸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치 판단에 대한 개념이에요. 퍼하고 또 약간 틀려요. PBR이라는 건 장부 가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치예요, 가치. 수익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를 얘기를 할 때 그 성장주를 비교함에 있어서 어차피 성장주라는 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매출액 성장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의 성장주가 있어요. 그럼 수익의 성장주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수익이 좋으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매출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쿠팡 같은 게 지금 올라갔는데 얘는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교가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바로 이 가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당장 청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PBR이 높은 성장주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장주라는 게 뭡니까? 성장이 멈추면 그야말로 돈은, 그러니까 수익 성장주라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매출액 성장주는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겨 꼬꾸라지면 이게 이제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때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PBR이라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성장주를 비교할 때 PBR이라는 그 레벨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퍼로는 측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 자체가 없으면 퍼는 마이너스니까, 0이니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퍼는 성장주에서 그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PBR은 굉장히 중요한 성장주의 그 비교 가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싸면서 성장하는 그런 종목을 우리는 고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했는데 청산가치에는 지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어요. 근데 유형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계, 기구, 그 다음에 뭐 제품, 재고, 이런 것들을 유형가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뭐 하다못해 고물로 팔면 고물로 팔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게 무형자산은 사실 장부에 적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몇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애플의 무형자산이 그 브랜드 가치가 뭐 몇백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애플이 애플로서 있을 때는 그 무형자산이 의미가 있으나, 만약에 그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 PBR은 내가 최소한에 건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청산을 한다 그러면 애플을 청산하면서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애플을 없어지죠. 청산을 한다고 했으면 청산하는 순간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PBR의 대부분이 무형자산인데, 그 무형자산이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PBR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장주든 뭐든 이건 PBR이라는 건 하나의 그 가치 척도인데, 이 가치 척도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갈린다는 거. 그래서 무형자산이 너무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이 PBR의 수치가 낮더라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PBR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야기가 쉬웠나요? 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뭐 궁금증이, 이거를 평가를 누가 하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그건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재무제표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회계부정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우리가 그 분기별로 분기보고서를 내고, 반기별로 반기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내요. 그럼 이 보고서는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거래소에 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그 내는 결산보고서 내는 시기가 다 다른데 약 45일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분기라고 그러면 1, 2, 3월이 1분기잖아요. 네. 그럼 3월 마감하고 3월 말일 이후로 45일 이내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요거를 그래서 회계법인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 감사라고 해요.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감사가 회계 감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외감 법인이라는 게 외부 회계 법인에다가 내부의 이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거를 외감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상장 회사는 모두 외감 법인이에요. 그래서 회계 법인에서 그거를 그 감사 보고서를 받고 그걸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에 방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매출액, 그다음에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계산된 숫자들이 그 감사 보고서 내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의는 누가 하는 거냐? 회계 법인에서 한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어떤 그 서류 제출의 어떤 카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중학교 때 다시 뵙겠습니다. 전화까지도 몰라요. 너무 어디로 갈 건지 매기죠. 글로 갈 테니까.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나 우리. 어디로 갈지. 알겠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운영 수업 가르치시느라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작한 주식 초등을 위한 주식 초등학교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아. 야, 어디 또 춤추시면 안 됩니다. 장안의 화제예요 지금. 자, 저희는 시즌 2에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다음에는 다른 뭐야? 그러면 다음에? 학생 주임이야 뭐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박선 무용 선생님. 다음에는 학생 뭐? 뭐야? 무용 선생님. 무 다음 무용과에서 야 무용과. 야 무용복을 입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자,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울어